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반등에 실패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2차 패닉셀을 대비해야 하는 핵심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미국 쪽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며 트럼프의 발언 이후 새벽간 한 차례 장기 추세 채널 돌파 시도가 나왔죠. 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분위기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강한 저항으로 바뀐 이 장기 추세 채널, 이 자리에서 막히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꺾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반등 과정에서 위쪽에 쌓여있던 강제청산 물량들만 털어내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만 흡수하고 이 가격은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력은 이러한 유동성이 쌓여있는 구간들을 절대 그냥 두고 가지 않습니다. 실제 유의미한 거래량 없는 반등으로 강제청산 물량들을 터뜨리고 이러한 유동성을 흡수한 뒤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버리는 구조. 그동안의 이 급등과 급락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미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단순한 차트의 문제가 아니죠. 이 전쟁은 이미 현실화됐고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악재가 연장되거나 확장된다면 시장 심리는 다시 한번 급격히 위축될 수 있고 그 순간 또 한 번의 2차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죠. 게다가 이러한 반등 속에서도 이 실질적인 매수세인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도 유의미한 유입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는 반등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풀매수로 베팅한다?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계좌가 삭제되는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러한 반등의 기대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오후 영상에서는 조금 더 큰 구조에서 지금의 차트 구조를 좀 이해하고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자, 먼저 지금 상황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고 있던 이 장기 추세 채널 69K 부근을 이탈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자리가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지지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왜 매수세가 못 받쳐주고 계속 눌리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고 가야죠. 자, 지금의 이 약세 구조는 단순한 기술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차트에서는 이 급락과 반등의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이 선물 시장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청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만들고 청산이 청산을 부르면서 이 시장의 유동성만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즉, 이렇게 기대감을 만들어줄 반등들은 나오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히려 반등을 받쳐줄 유동성은 계속 소모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현물 시장 자본의 흐름은 어떤가요? 비트코인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례적으로 4달 연속 강한 순유출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머니들이죠. 헤지펀드들 또한 비트코인의 ETF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고 이렇게 실질적인 매수 동력인 기관 자금들의 이탈이 나와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은 개인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구간에서 저점이 나와져도 이 기관 자금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차트 외부적으로도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실제로 현실화됐죠. 이란의 주요 수장들이 사망하면서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며 트럼프의 발언 이후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이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쟁이 장기적으로 연장되거나 더 큰 규모로 확대된다면 또 한번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들은 2차 하락 패닉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은 이러한 반등에 취해서 상승에 도박을 할 자리가 아니라 이 시드를 지키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되고 진짜 시장의 유동성이 나와줄 때 그때 들어가도 우리가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스터디방에서 공유드렸던 숏포지션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주요 목표가들 도달하면서 이 분할 익절까지 다 해드렸고 이 나머지 물량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을 하면서 공유를 드렸었고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물량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시도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 하락의 마지노선은 어디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들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큰 구조에서 이 장기 추세 채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좀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전 차트에서도 이 80K 부분까지 첫 번째 강한 하락이 나와줬던 구간에서도 반복적으로 바닥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강력하게 지지의 역할을 해주고,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 채널 상단선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눌림이 발생하고 이 채널을 이탈했을 때는 지금의 60K 부근까지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들이 유의미한 바닥의 후보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채널선 상단을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이번 저점이었던 60K 부근까지 이탈한다면 우리가 이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 구간은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56K 부근입니다.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 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레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장이 다시 한번 이 강한 하방의 압력을 받게 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올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차트로 이번 상승 사이클의 흐름을 좀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현재 차트 구간이죠. 이렇게 색깔별로 선들이 쭉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거는 선들이 아닙니다. 이 의미 있는 가격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채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채널들 안에서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모습들이 나와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채널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먼저 이 채널 안에서 이 저항과 지지의 역할들이 반복해줍니다. 결국 이러한 채널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 그리고 다시 이 채널 안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다가 이탈 시에는 강한 하락, 지지를 받고 채널을 돌파했을 때는 이 126K 부분까지 이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도 이 채널 상단선에 막히면서 첫 번째 하락이었던 이 80K 부분까지 하락이 나와줬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채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 상단에 막히면서 지금의 60K 부분까지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채널 안에서도 여기 이탈하면서 비트코인 관점 공유를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 이러한 선들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조금만 더 넓게 보시면 이번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나오기 이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과 이번 상승 사이클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4년도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의미 있는 가격들을 연결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들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들의 역할이 나와주고, 돌파 시에는 강한 상승, 이탈 시에는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일봉 차트로 좀 보시면 제가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을 이탈하면서 강한 하락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스터디방에서도 이렇게 관점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관점 공유를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계속해서 공유 드리면서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장기 추세 채널이라도 꼭 차트에 넣으셔서 이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당연하게도 제 관점이나 이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방은 제가 그냥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시거나 이 납득이 좀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리 이탈했다고 숏 포지션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직접 들어가고 있는 포지션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저도 이 하방의 관점을 보고 있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강한 상승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의미한 저점, 이 유동성이 다시 나오는 자리에서 이 풀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는지 이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 이렇게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는 방이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들이 나셨거나 도움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다
앞장으로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입장 링크를 띄워놓고 공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이상한 외국인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이 방 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같이 수익 내실 진성 구독자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며칠 뒤에 추합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로 바로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는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관점 공유를 드렸을 때 만약 처음으로 오신다면 꼭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보시거나 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정말 잘하는지 관망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는 스윙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고 주유 자리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단타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단타 같은 경우는 매매하시는데 저와 손발이 맞기까지 익숙해지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니까 만약 처음 오신다면 소액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시거나 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정말 잘하는지 관망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실 거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 69K 부근 장기 추세 채널 돌파에 실패하면서 이 하방의 움직임을 더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이 롱 포지션은 짧은 단타 위주로만 지금은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결국 주요 이 바닥의 후보 구간들에서 이 유동성만 발생한다면 그때서는 강한 상승과 함께 이 차트를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고점이었던 126K 부근부터 이번에 바닥으로 나와줬던 60K 부분까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결국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제서야 이 차트를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저 또한 이런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유동성만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코인 박으러 가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도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뭐 업비트나 뭐 빗썸에 있는 구 알트코인, 뭐 잡코인이라고 하죠. 솔직히 이런 애들은 솔직히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크게는 리플까지 이러한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는 아직까지는 시즌 종료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저점에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이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 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CD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 바닥을 찍으러 가는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가지고 있고, 결국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서야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관점을 보고 있고 이 적극적인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이 CD를 지키면서 이 저점을 잡는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이러한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유동성만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차트를 상방으로 바꿀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번 주에도 이렇게 전쟁이 연장된다면 더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